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간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주식 외에도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같이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자랑 잠깐 보고, 말씀을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이렌텍 10%대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 자전거 22.97, 시젠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15.96, 신세계 1.77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신규 종목들을 좀 이렇게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도 계속 우하향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 좀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계속 시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겠지만, 투자라는 게 특히나 주식은 올라가는 시장에서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뭐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 미장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또 신규 종목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마감 시황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급등세를 이어던 국제유가가 폭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2%, 2.57% 급등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59%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오펙 회원국들에게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보인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고요. 언론에 따르면 자국의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소유 수출 기구 오펙이죠. 회원사들에게 원유 증산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언론 성명에서 생산 증가를 선호하며 오펙이 더 높은 생산 수준을 보류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최근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던 WTI 가격이 12% 넘게 폭락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5달러 폭락한 108.7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울러 금, 은, 구리, 또 백금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에 나선 이후 유럽연합은 러시아 정부 관리와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와 해운산업 분야에도 제재를 적용하고 벨라루스 은행 세 곳을 추가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나토 가입 추진을 압박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와 협상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측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FED는 오는 15, 16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장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25bp 0.25% 인상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98.3%에 달했으며 금리 동결 가능성은 0%,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채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의 약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유가 폭락 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위험 회피 심리 완화 등의 오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자전거, 경기 관련 서비스업, 소비재, 그다음에 기술 장비, 화학, 소매, 제약, 의료 장비, 은행, 통신 서비스 업종 등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별로는 애플 3.50%, 마이크로소프트 4.59%, 아마존 2.40%, 주요 기술주들이 이제 대부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에어비앤비,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 윈 리조트 등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은행주들도 상승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또 급등을 했고요. 반면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은 국제유가 폭락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마감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감 등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석유 수출 기구 오펙 플러스죠. 산유국들의 산유량을 더 이렇게 빠르게 늘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울러 이라크 역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요청할 경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 합의체는 유가가 $100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기존 방침을 계속 유지해 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과 최근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가운데 따른 그 레벨 부담도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밝혔고요.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10일 터키에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86만 3천 배럴 감소한 4억 1,156만 2천 배럴로 집계됐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523만 배럴 감소했고요.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140만 5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달러 하락한 108.70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5.31 상승한 3,282.18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상승했으며 AMD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업종이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하락 추세를 한번 이탈한 상태에서 상승의 분위기가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재차 저점을 하락하면서 뚫으면서 하락했고 다시 또 강하게 이틀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승, 그리고 3거래일, 4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이 저점을 깨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양봉은 켜졌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악재에는 그렇게 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재에는 아주 강한 상승력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 가격 저가죠. 32,272.64를 깨지 않는 한 우선은 횡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물대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언저리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 가격도 우리가 안심 못할 가격이긴 합니다. 이 가격. 그래서 상승을 지금 하루 이틀 상승하고 3일 4일 정도 하락하고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합 주가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횡보라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시장에서 약간 어떤 비중 축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 타이밍에서 회사의 실적 위주로 일단은 강하게 좀 보고 어떤 이슈가 되는 섹터들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손을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업이익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서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부터는 아주 강하게 매출이 좋은 회사만 이렇게 공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도 4거래일째 하락을 했다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갭 상승해서 플러스 3.59% 상승한 13,255.55로 일단은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쩌면 좀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해봅니다. S&P 500도 보시게 되면 차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심리적 라인이라고 하면은 요 61선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1선은 계속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디디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일단은 안정권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나 시간은 일정 부분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반도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반도체도 어제 갭상승해서 일단은 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오늘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기술주들 오늘 좀 뭐 시장은 괜찮다고 일단 예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단타 치시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실적 위주의 업체들 많이 좀 선정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종목 잠깐 좀 살펴보면요. 테슬라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1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제 마감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뭐 시장이 굉장히 뭐 우호적으로 예상은 되어집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가두리장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이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61선이 121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난다라는 것은 61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터치를 하고 재차 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뭐 안 좋은 부분들 지금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되고요. 시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이제는 인정할 단계가 왔다. 그리고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섭죠. 저렇게 그 우하향에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빠지는 때 우리가 얼마나 견뎠습니까? 그러나 그 주식에서의 뭐 가장 큰 노하우 중에 하나라면 주가보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 그래서 지수 차트와 종목 차트를 같이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지수가 계속 이렇게 하향하고 있을 때 내가 보는 종목도 이렇게 같이 하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같은 모양의 차트를 만들어내는 종목이라면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는 경기 둔감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경기가 좋든 나쁘든 꼭 필요하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뭐 대부분 에너지 관련이나 아니면은 식음료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로 좀 눈여겨봐도 현재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인구가 어제 막 30만 명을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은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거의 코로나하고 거의 이제 같이 일상이 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상승했을 때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모든 매체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났는데 사망자 수가 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막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나 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막 사람을 막 괴롭히죠. 힘들게 하고 그 뭐 병원에 가서 앓을 만큼 알아야지만이 사망자 수가 나오는데 당장 사망자 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이제는 감기하고 동일하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앓을 만큼 알아야지만이 사망자 수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일단 사망자 수가 아니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일정 부분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후에 사망자 수를 다시 집계해 봐야지만이 이것이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일단은 그때 돼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망자 수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주위에서도 확진자 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어디 들어가셔가지고 손 소독 꼭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거 계속 좀 유지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신 분들도 현재 재택해서 치료를 받거나 일단은 거의 감금 수준이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근데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손소독제, 그다음에 외출하고 나서 꼭 깨끗하게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 1부는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주 신규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라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자랑 수익률 잠깐 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2.97, CGM 8.14, 흥국FMB 5.85, 테스라 6.09, 무학 15.96, 신세계 1.77%, 일단은 수익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주식하기 굉장히 많이 좀 힘드신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군이나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왕 말씀을 드릴 거면 오늘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9시에 장 시작하고 나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 어제가 대통령 선거일이었었죠. 여러분들 선거 다 이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 꼭 이번에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음에라도 꼭 선거에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이 됐다고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좀 우리 그 민생 안정을 좀 되찾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려운 것도 잘 극복하고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당선자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코스피 잠깐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2617.33으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키워서 2605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지수는 점점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후 들어서 264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재차 낙폭을 키운 지수는 결국 2622.4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갭 상승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 가능성 등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일 뭐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저께 시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어제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심화되고 그다음에 원유 제재 가능성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게 계속 악재로 남아 있었고요. 어제 일단 증시가 좀 미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은 모두 다 거의 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KB금융, 포스코, 삼성 SDI, 신한지주, LG화, 기아, LG전자 뭐 3%대에서 2%대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렇게 0.47%니까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종목들,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4%, 철강금속 3.74%, 기계 2.77% 하락했고요. 반면 이제 의약품, 은행, 의료정밀 업종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뭐 전 업종 다 괜찮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코스닥 지수도 870.14%로 자금을 마감했고요. 유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똑같은 얘기죠. 계속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별로도 외국인기관 기관이 743억, 200억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92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제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8.68%, LNF 6.5 마이너스입니다. 에코프로 마이너스 4.47, 그 다음에 원익 IPS 마이너스 1.52, 그 다음에 JYP 0.40% 일단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이제 펄어비스,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 시젠, 셀트리온 JR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그 다음에 IT, 비금속, 그 다음에 음식료, 화학, 금융 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운송, 출판,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반도체, 건설, 종이목재, 기계장비 등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 관련, 그 다음에 제약 관련 업종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선물 잠깐 보시면요. 국내 지수 선물은 347.35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확대한 끝에 결국 347.90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39%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죠. 유가 급등,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 선물의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33계약, 961계약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314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거래량은 전거래일보다 58,049계약 감소한 273,768계약을 기록했고요. 미결제 약정은 전거래일보다 86,715계약 감소한 126,113계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차트. 자, 9시 장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갭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870.14인데 88.53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18포인트 정도 갭 상승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에서, 진성 차트에서 보시는 흰색 선 위에 살짝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굉장히 지금 시장 상황은 양호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이 그렇고요. 코스피 잠깐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뭐 갭 상승에서 출발했으나 아직까지는 흰색 선 아래에서 또 검정색 선 아래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우선은 요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선을 몇 가지를 좀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었던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그 다음 마지노선, 자, 요 가격까지도 갈 수 있죠. 2460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매도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 바로 갭상승하면서 시장을 조금 회복하는 분위기로 봤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도 우하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 구간에 살짝 들어와 있는데요.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 주식 차트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 보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도 뭐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봐야 될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등락률 상위. 자, 여러분들 요거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 요거를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왜 우리가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눈여겨봐야 되느냐. 자, 거래량 이렇게 적은 것들은 590, 6,600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일단 100만 개 넘어가는 것들. 자, 어떻습니까? 골드존 위에서 상회하죠. 이런 종목들, 자, 관심 종목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종목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투자할 때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골드존 밑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다 그냥 패스,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 나와 있는 종목들 다 패스합니다. 자, 18.87. 자, 골드선 아래에 있는 거 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올라탔죠? 안정적으로. 자, 이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들이죠. 자, U자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 전고 좀 뚫어버렸죠?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시장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아직 상승은 아니다.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가는 녀석들은 또 간다. 그 다음에 히림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지받고 턴 어라운드 했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는 모습. 그 다음에 웹스. 자,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테스나. 자,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로 U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종고점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상승 분위기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자, 우리 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 자, 8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신진 SM. 자, 알았다. 8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자, 한네트. 자, 오늘 갭 상승했고요. 우리 기술 갭 상승. 덕성. 자, 골드선 아래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KCT. 야, 요런 거는 굉장히 좋죠. 그러면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죠.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타이밍 잡습니까? 자, 전일, 자, 갭 상승한 부분은 분명히 매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중심가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검정색 선이 딱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맞겠죠. 맞으면서 다시 재차 상승한다. 어쨌든 이 선과 이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는데, 자, 만약에 이쯤 됐는데 갭 상승했다. 야, 이제 매수가 아닌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물려있겠죠. 물렸겠죠.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과 이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언제 서로 만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선에서 가장 가깝게 붙여서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 아래에다가 손절을 잡고 의미 있는 자리죠. 의미 있는 자리. 자, 저점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저점이 나오고요. 계속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 행여나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자, 급등 이후에는 하락, 그 다음에 저점을 깨게 되면 하락, 다시 고점을 통과하게 되면 상승.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술적 분석, 어느 종목을 사든지 일단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가격을 돌파하려면 어떤 가격을 일단은 깨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지 못한 것을 아까워하시고 이쯤 올라가면은 야, 많이 올라갔지 않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딱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다를 우리는 모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많이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자, 장대 양봉도 나왔고 매수를 들어가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렇게 잔파동들이 있는데 이런 가격을 만약에 깨버렸다. 이런 때는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이 가격을 깨버렸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보면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죠. 어떻게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여기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거는 뭐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실천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과 선은 서로 만나려고 한다. 막 만나고 나서 다시 또 헤어지고, 만나고 나서 다시 헤어지고, 만났는데 이제는 힘이 붙이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쭉 빠집니다. 아, 여기 지지선을 받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예상을 하죠. 이 맞아 들어갑니까?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그냥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공격과 수비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공격보다도 수비가 탄탄하면 공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고 일봉상의 중심가, 전일 일봉상의 중심가까지는 최소한 기다려봐야 된다. 이게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요. 만약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종목을 900원에 샀다.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그냥 10% 수익을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뭐 혼자 나만 빼놓고 혼자 막 날아가면 어떡할까 막 노심초사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냥 막 계속 조금씩 또 사게 되고 또 뭐 이제 클릭이 이 손을 좀 묶어놔야 되는데 계속 좀 이렇게 클릭하고 싶어 이렇게 하게 되고 자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일부분이고 그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그냥 잘 올라가는구나. 왔다가 갈 거야.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왔다가 더 상승하는 걸 지켜보세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8만 원인데 8만 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어디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파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을 손절로 잡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매도와 매수 사이의 저점은 여기를 손절을 잡습니다. 이 가격을.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손절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가격이 8만 원인데 4만 7천 원입니다. 만약에 손절이 났다고 하면 거의 한 45%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은 수비가 안 되죠. 그래서 진입을 할 때 내가 미리 손절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체크가 되죠.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점.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저한테 다 불러주세요. 제가 그 진성차트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8만 원대인데 손절을 47,100원 이하로 빠지면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 원래 진입은 지금 외바닥이라서 여기서 진입도 그다음에 골드선 아래라서 진입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신호를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59,000원에 47,000원 손절을 잡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얘기가 되죠. 한 20% 정도, 15%, 20% 정도 손절을 잡고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견딜만 하다. 그래서 저점을 깨게 되면 또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왔다가 저점을 깨버리면 하락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까 전처럼 지하 2층, 지하 3층을 계속 구경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방향성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단 지표가 파란색이면 무조건 그 종목은 보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지표가 빨간색일 경우에만 여기에서 매수가 빨간색일 때 나왔죠. 요 매수는 파란색이죠.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올라갔으니까 간 거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노란선, 골드선 맞고 상승하면서 매수 신호가 떨어졌고 여기에서 손절을 잡습니다. 전일 저가가 아니고 신호와 신호 사이의 저가를 손절을 잡습니다. 여기죠. 여기 가격에 손절을 잡고 홀딩. 그러면 수익.
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계속 아까 전에 봤던 종목이고요. 자, 계속 갭상승. 오늘 시장 좋습니다.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어제 대선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대선이 끝나면 뭐부터 할까요? 길 닦고 집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되겠습니까? 건설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섹터 그룹별로 봐도 오늘 전 종목들이 다, 자, 은행주, 인터넷,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주. 자, 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올라가겠죠. 자,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건설 대표주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죠. 종목들인데 다 빨간색 켜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도, 그 다음에 웹툰. 자,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관련 신세계 오늘 2.18% 올라가고 있네요. 우리 보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건설 관련주 올라가게 되면 뭐 올라갑니까? 페인트 관련주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건물 지어놓고 페인트 안 칠합니까? 페인트 칠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뭐 이거는 이제는 코로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확인이 안 되네? 그러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진단키트부터 들이대겠죠. 죄송합니다. 진단키트부터 이렇게 해보시라고 권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중장기로 이렇게 봐도 된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뭐 2상, 3상에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관련주들은 계속 만약에 혹시나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주 뭐 계속 초긴장하면서 제약 관련주들은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하는 게 또 제약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대부분 좀 보면은 광물, 그 다음에 가스 관련, 뭐 이런, 그 다음에 정유, 뭐 어제 뭐 텍사스산,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유, 그 다음에 조선, 다 지금 해운도 지금 약간 마이너스, 대한해운 올라가고 있고요. 탈모, 이거 탈모 왜 빠집니까? 탈모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죠. 뭐 대선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